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달의 IR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IR을 책임질 플립 MBA의 수킴이라고 합니다. 이달의 IR에서는 그 각 유형의 문제들을 쉽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과 푸실 때 좀 유의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립 MBA에서 제공하는 무료 시험 세트를 연습 삼아 풀어보시기 전에 꼭 한번 그 오피셜 가이드에 있는 IR의 설명 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연습을 시작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그럼 이달의 IR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첫 영상이니만큼 간단히 IR이 어떤 섹션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한국어로 통합 추론이라고 하는 IR 섹션은 Integrated Reasoning 이라고 불리는데요. 30분 동안 12문제를 풀게 됩니다. 하지만 Multi-Source Reasoning 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을 제외를 하고는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문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0문제 정도 푸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문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맞추셔야지만 full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verbal이나 contour와는 다르게 이거 level adaptive가 아닌 섹션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잘했고 못했고에 따라서 뒤에 있는 문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GMAT에서 시험 삼아 그 우리의 점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연습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점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만점 4포인트는 8.0입니다. 네, 문제들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달의 IR에서는 그중 첫 번째 섹션인 테이블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분석 유형의 문제들은 문제들 안에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먼트들이 테이블을 근거로 했을 때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답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의 특징은 저희 테이블의 이 카테고리 부분 있죠? 열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컬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컬럼의 기준을 해서 이 컬럼에 따라서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수학 점수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5번째로 높은 수학 점수를 받은 사람을 찾아봐라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그 수학 점수의 카테고리 이 수학 점수의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게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어센딩 오더로 재배열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낮은 점수부터 가장 높은 점수까지 그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재배열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맨 밑에서 5번째에 속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마 그 학생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이블을 분석하는, 표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 그 열의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학 점수라고 했지만 수학 점수에 대해서도 뭐 중간고사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기말고사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럼 그 두 가지 카테고리가 보통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분명 중간고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기말고사에 대해서 잘못해서 그 숫자를 보고 답을 한다든지 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similar term을 가진 카테고리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테이블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낯설거나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jargon이라든지 테크니컬한 term들이 나올 건데 이런 거 보시더라도 이거 뭐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거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전체적인 컨텍스트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들은 자주 데이터 간의 퍼센트 변화나 아니면 데이터 전체의 중간값을 구하도록 물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percentage change, 퍼센트 변화에 대한 식 여기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 식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19년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2020년에는 12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나의 월급이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것의 비해라고 하는 그 비해 부분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걔가 ol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모, denominator는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19년도의 변화겠죠? 그 두 해 사이의 변화가 20만이니까 20이 분자 자리에 올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약 20%의 변화가 포지티브하게 있었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와 B의 비율이라고 하는 한국어적인 표현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the ratio of A to B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것을 A 대 B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수식으로는 분수로, fraction으로 A over B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7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28마리가 있다고 했을 때 고양이 대 개의 비율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은 7대 28 혹은 조금 simplify를 하면 1대 4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1 over 4 혹은 0.25라고 표현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팁들을 설명드리고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표를 유치하게 만들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테이블이 나오면 그 위 혹은 그 밑에 항상 이 표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이 부분이죠,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볼게요. The table above gives information for 2020 on inherited asset value and French for 10 students at Mulberry School. 그래서 멀버리 학교에 다니는 10명의 학생들에 대한 2020년도 그들이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이 테이블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inherited asset and the number of friends, table also gives the percent of increase or decrease over the numbers for 2019 and the rank of the student for the inherited asset. 그리고 이게 지금 2020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율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상속받은 그 유산에 대한 자산에 기준을 해서 이 학생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랭크도 지금 이 테이블이 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애널리시스 문제라면 어떤 유형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무조건 나오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게 주의 깊게 읽으실 필요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뭐 오름차순 그 얘기구나 하고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테이블 애널리시스 의 문제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개의 명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명제들을 이 테이블의 내용을 근거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퀘스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average inherited assets of the top 3 ranking students based on the total inherited asset is about $305,600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total inherited asset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이 카테고리겠죠. 그쵸? dollar val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 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정리된 채로 저희에게 나와 있어요.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 맨 밑에 있는 세 개의 넘버에 대한 평균값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쵸? 자, 평균값 구해보니 305,624
4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5,600과 굉장히 가까운 close number이죠. 그럼 얘는 true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in 2020, approximately 25% of Obama's friends were his best friend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바마 스튜던트 찾아봅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오바마의 친구들 보면 7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best friends는 15명이네요. 그럼 79분의 15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될 건데 79 좀 숫자가 dirty하죠. 그쵸? 그러면 79나 80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80으로 둘게요. total number of friends를 80으로 놔두고 난 분자가 지금 15라는 거죠. 곱하기 100 해주면은 얘 18%밖에 안 됩니다. 그럼 18%는 25%와 가깝다고 하기 좀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The student ranked 5th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best friends. 그러면 best friend의 넘버를 기준으로 지금 5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란 얘기네요. 그쵸? 자, 얘가 is the same as the student that experienced no change in the number of best friends. 베스트 프렌드의 수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변화를 겪지 않는 학생과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베스트 프렌드 토론 넘버에서 5번째가 되는 친구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베스트의 컬럼을 클릭하셔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주셔서 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학생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그냥 가장 큰 수부터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102가 제일 많은 친구인 것 같고요. 다음 81, 다음에 35, 다음에 18, 다음에 15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15명의 베스트 프렌드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가 지금 이 스튜던트라는 거죠. 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no change를 겪었던, 한마디로 체인지가 없었던 학생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는 거짓이 되겠죠. 그쵸? 얘는 false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The student who experienced the greatest percent decrease in total inherited asset from 2019 to 2020 also experienced the greatest increase in the percent of the number of frie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체 유산을 상속받은 그 자산 가치에 있어서 가장 큰 퍼센트의 감소를 겪었던 학생, 그 학생이 또한 친구의 수에 있어서 가장 큰 퍼센트 증가를 겪은 학생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otal inherited asset이 가장 큰 퍼센트로 감소한 그 학생 찾아봐야겠죠. 그쵸? 자, 이 카테고리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카테고리에서 마이너스 가장 큰 친구는 이 친구겠네요. 그쵸?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의 지금 number of friends를 봤을 때는 16.44%래요. 자, 16.44%보다 더 큰 퍼센트 증가율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디 있죠? 27.5%가 있네요. 클로이가 더 큰 친구 수의 증가율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4개의 문제를 우리가 풀었지만 이게 하나로 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명제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 답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를 못 받아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ntegrated Reasoning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인 Table Analysis의 간단한 설명과 팁들,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과 연습,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